네, 축구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쌉주간 포지션 월드컵 이제 어느새 그 마지막 영상을 또 만들게 됐는데요. 어, 뭐랄까요? 4-3-3을 기준으로 하면서 키퍼 32강, 풀백 양쪽 풀백 32강, 센터백 64강, 수비형 미드필더 32강, 중앙 미드필더 32강, 그리고 공격형 미드필더도 32강, 윙포워드 64강,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트라이커 32강입니다. 어, 사실 지금 이 영상을 만드는 시간은 3월 11일 오후 11시 27분을 지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제가 지금까지 이 영상을 만들어 오는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경기들이 뭐 진척되기도 했고, 제가 처음에 골키퍼 영상을 만들 때에는 뭐 있지 않았던 상황이 지금 뭐 새롭게 생긴다거나 뭐 이런 경우들이 꽤 생기면서 이대로 올려드린 게 맞나라는 고민을 한 시기도 좀 있었는데요. 어쨌든 그 시점의 어떤 제작도 어쨌든 그 시점까지의 무언가를 좀 반영을 했다고 좀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요. 그렇게만 봐주신다면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섭정한 포지션 월드컵 마지막 시리즈인 만큼 저 역시 조금 더 성의 있게, 요즘까지 성의 없게 하지는 않았지만 조금 더 열심히 한번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32강 지금부터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마틴 아담과 유리 조나탄입니다. 마틴 아담은 뭐 울산 현대의 지난해 이제 K리그 1 우승을 이끌었다고 해도 무방한 정말 이 승부처의 강한 능력을 보여줬던 선수입니다. 헝가리 퍽시 FC에서는 상당히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득점왕도 됐고, 정말 이 기록 자체가 너무나 다가설 수 없을 만큼 좋은 기록을 만들어내면서 울산현대가 뭐 코스타 선수의 처리 비용 이런 것들을 감안하더라도 정말 많은 비용을 들이면서까지 영입하려고 했던 선수가 바로 마틴 아담 선수였습니다. 근데 이 마틴 아담 선수는 결국 현대가 더비에서 그 돈값을 해냈고, 그러면서 울산현대가 굉장히 오랜만에 우승을 해냈는데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우승에 도전하는 울산현대에 이번에도 마틴 아담 선수는 큰 힘이 되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좀 되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유리 같은 경우에는 이 주민규 선수의 이탈에 대한 뭐라고 할까요? 대응으로 이제 영입이 된 선수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주전급 스트라이커 주민규가 나가고 주전급 스트라이커인 유리를 데려왔습니다. 브라질 과라니에서 정말 좋은 경기력 보여주면서 17경기 동안 7골과 2개의 도움이라는 정말 좋은 또 스탯을 최근에 쌓기도 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리 선수 역시 K리그에서 상당히 기대가 되는 자원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K리그에서 지속적으로 또 지난해부터 좋은 활약을 펼쳐줬고 올해에도 울산현대로부터 많은 기대를 받고 있는 마틴 아담 선수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포의 루이스 미나, 그리고 이 천안 CTFC의 못다 선수입니다. 사실 이번에는 좀 못다 선수부터 얘기를 해볼까요? 못다 같은 경우에는 이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어디였죠? 천안시 축구단, 이 제가 이름이 바뀌어서 제가 살짝 헷갈렸는데 이 천안시 축구단에 합류를 했습니다. 지금의 천안시 TFC의 어떤 전신격이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팀명의 변화였나요? 이게 정확하게 그 과정이 기억이 안 나서 모르겠지만 어쨌든 천안시 축구단 K3에 천안시 축구단으로 들어와서 이제 2022 시즌, 지금 이건 시즌이 잘못 나와 있는데 2022년 6월 정도에 이제 들어와서 이 천안으로 합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12경기 동안 2골과 2개의 도움을 기록했고 천안과 함께 또 이번 시즌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사실 부산 아이파크와의 경기에서 너무나 좀 뛰어난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키도 정말 크고 그렇기 때문에 공중볼에 관해서도 상당히 좋은 능력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또 K2 레벨에서는 정말 좋은 레벨의 공격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선수라고 저는 좀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반면에 이 루이스 미나 같은 경우에는 2022년 시즌은 이 CSD 마카라라는 구단에서 뛴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정확하게 이 팀이 어느 팀인지는 제가 조사를 해줘야 되는데 왜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요. 어쨌든 이 루이스 미나 선수는 또 김포에서 페널티 박스 안에서 또 페널티킥 얻어냈고, 그 다음에 직접 성공시키면서 이 3월 5일 바로 천안과의 경기에서 또 이제 득점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선수는 모두 이 K리그라는 무대에 온전하게 연착륙하기 위한 조건인 좀 이른 득점을 만들어냈었는데요. 저는 그 이 두 선수 중 두 골을 만들어낸 못다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자 제카와 일류첸코입니다. 모두 이 K리그 경력자인 선수들이죠. 일류첸코는 조금 더 많은 경험을 쌓았고 제카는 지난해부터 정말 대구에서 좋은 경기를 보여줬고 이 미라소울로 임대 복귀를 한 이후에 포항으로 이제 완전 이적을 한 상황이라고 좀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제 기억으로는 그렇고요. 이 어쨌든 사실 제카 같은 경우에는 이 뭐라고 좀 말씀을 드릴까요? 정말 많이 인상 깊은 경기력을 포항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대전 오늘 이제 제가 영상을 만드는 날 기준으로 대전과 포항 경기에서 포항이 비기기는 했지만 이 한 명이 퇴장당한 상황에서도 비기긴 했는데 그 이전 경기였던 수원 FC전을 보면 정말 제카 선수의 존재가 정말 많이 크구나 라는 것을 좀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등딱도 되고 연계도 되고 헤더도 되고 득점력도 좋고 너무나 좋은 스트라이커가 바로 또 저는 제카 선수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반면에 일류첸코는 뭐라고 좀 말씀을 드릴까요? 컴플리트 포워드라고 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도와주는 것도 잘하고 득점 능력 너무나 좋고 헤더도 좋고 이 팀을 리딩하는 능력까지 갖추면서 팀의 주장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반적인 최근의 경기력은 제카가 좋다고 할 수 있겠지만 이 리딩과 같은 팀에 대한 기여도까지 생각을 하면 또 일류첸코도 그에 못지않은 또 활약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좀 뽑기가 좀 어렵기는 한데 저는 이거는 포항의 제카로 하겠습니다. 최근에 몸이 너무나 좋습니다. 자, 다음은 구스타보와 티아고입니다. 구스타보 전북 현대 구스타보는 지난해 43경기 나서서 12골과 5개 도움 기록했고 올해에는 뭐 그렇게 많이 출전을 하진 못했지만 어쨌든 계속해서 또 기록을 이어나가고 있고요. 반면에 티아고 같은 경우에는 뭐 이 대전 하나 시티즌에서 상당한 기대감을 안고 또 경기를 또 영입을 했던 선수라고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최근에 보면 이 티아고 선수가 K리그 1에서 이 적응을 온전하게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좀 할 수도 있었던 대전인데 뭐랄까요? 저는 이 첫 번째 경기에서부터 티아고 선수가 완벽하게 그 걱정을 덜어냈고 덜게끔 만들어줬고 이 티아고 선수 최근 경기력만 봐도 정말 많이 뛰어주고 정말 클래스 있는 경기력을 보여주는 것에 저는 상당히 좀 놀라운 좀 그런 마음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이것도 고르기가 어려운데 딱 온전하게 최근 폼만 보자면 저는 이건 티아고 선수가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는 티아고 선수를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라스와 김현입니다. 이 라스와 김현 같은 경우에는 같은 팀인데 여기에 이렇게 나오게 돼서 참 안타까운 심정인데 라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사실 기대만큼의 기록이 나오지는 못했습니다. 8골과 7개의 도움이면 뭐 좋은 스탯 아닌가?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 지난해 2021년에 보여줬던 그 엄청난 아성을 따라잡는 데에는 살짝 조금 어려움이 있었고 그에 따라 이 김도균 감독과도 몇 번의 대화를 나누면서 라스 선수가 올해는 상당히 동기부여가 컸다고 하는데요. 그런 모습이 올해에는 정말 잘 보이고 있습니다. 이 수원 더비, 이 3월 10일에 있었던 수원 더비 이 경기에서도 라스 선수가 굉장히 또 좋은 모습 보여주면서 라스의 부활이 정말 머지않았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하게끔 만들었는데요. 정말 이 라스 선수가 앞으로 보여줄 게 또 많이 남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정말 라스 또 앞으로 이번 시즌도 기대해 볼 만할 것 같고요. 반면에 김현 같은 경우에는 이 대한민국의 질라탄 같은 선수죠. 정말 키도 크고 플레이도 시원시원하고 상당히 또 많은 팬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선수라고 좀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직 이 수원 FC로 와서 그 다음부터 이 별다른 출전을 많이 하지는 못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뭐 지난해 공격 포인트도 더 많이 기록하기도 했고 이 지금 폼이 또 괜찮은 편에 속한 이 라스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김지현과 시모비치입니다. 김지현 같은 경우에는 김천 상무에서 이제
올해 전역을 할 예정인 그런 선수라고 좀 얘기를 할 수 있겠고, 시모비치 같은 경우에는 전남 드래곤스에 새롭게 합류한 선수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지현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이 별다른 뭐 득점 기록을 많이 만들어냈다기보다는 본인의 폼을 조금이나마 조금 더 올리는 데에 좀 노력을 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사실 이 울산 현대로의 이적 이후에 사실 좀 뭐라고 말씀을 드릴까요? 득점도 많이 기록하지 못하고 하면서 본인의 자신감을 올려야 할 어떤 필요성이 굉장히 또 많이 보였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이 김지현이 이 지난해 K리그 1에서는 상당히 또 뭐라고 할까요? 이 울산현대 있을 때보다는 조금은 더 나은 폼을 보여주긴 했지만 완벽한 부활은 하지 못했고, 올해에는 K리그2에서 조금 더 그 부활을 위한 이 신호탄을 쏘아 올리려고 하고 있는 중인 것 같은데, 아직은 조금 더 많은 폼의 상승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반면에 시모비치 같은 경우에는 이 피지컬적인 면을 완벽하게 활용할 줄 아는 모습을 지난 이 전남에서의 경기에서 보여줬습니다. 전남이 때때로 경기가 풀리지 않을 때 이 시모비치만 보고 롱볼을 때려주면 시모비치가 따내고, 그걸 이제 세컨볼을 다른 선수들이 따내주는 그런 그림만 그려도 이 전남이 생각보다 파괴력 있는 공격을 K리그2 수준에서는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갖게끔 했는데, 이 200이라는 엄청난 큰 키, 그리고 지난해 이 알스베스칸에서 보여줬던 나쁘지 않은 기록, 이런 것들이 시모비치 선수에 대한 기대를 계속해서 품도록 만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거는 시모비치 선수로 가도록 하겠고요. 다음은 반토안과 이정협입니다. 반토안 같은 경우에는 이 베트남에서 27경기 동안 7골과 6개의 도움을 기록했고, 이제 이랜드로 이제 넘어와서 그래도 일정 시간 이상의 또 출전 시간을 가져가면서 본인의 능력을 또 키우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데뷔전도 기록을 했고, 이제 골만 넣으면 정말 더 완벽한 선수가 또 완벽한 커리어를 K리그에서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반토안 선수가 잘해야 이 K리그에도 정말 여러 뭐 베트남 팬들이나 이런 이 동남아 팬분들의 어떤 유입이 충분히 또 이루어질 수 있잖아요. 또 K리그의 국제화라는 것 자체는 상당히 또 리그 경쟁력이나 리그의 경제적인 능력, 이런 것들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반토안 선수가 좋은 활약해주는 건 상당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반대로 이정혁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부상도 있었고 했지만 그래도 이 강원의 이 스트라이커 원톱 자리를 꾸준히 좀 지켜줬습니다. 최근에는 이정혁 대신 디노 선수가 나오는 경우가 훨씬 더 많지만, 지난해만 보고 보면 이 이정엽 선수의 존재로 인해서 이 김대원과 양현준이 조금 더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발생했다는 것을 또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런 점에서는 상당히 이정엽 선수가 이 기록만으로 볼 수 없는 그런 경기력을 보여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만약 반도환 선수가 다른 조금 뭐 K리그2나 이런 구단의 선수와 함께 했다면 제가 못 이기는 척 반도환을 올릴 수 있었을 텐데, 참 운주 안 좋죠. 제가 이분들 많이 올렸으면 이 다른 나라의 시청자분들도 많이 오시고 했을 텐데,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이 이정혁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은 박정인과 허율입니다. 박정인은 지난해 이제 뭐 초중반까지 괜찮았지만 후반에는 살짝 아쉬운 모습이 보이기도 했고, 허율 같은 경우에는 뭐 꾸준히 이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 선수로서 능력을 계속해서 키워나가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고, 올해는 또 등번호 9번까지 달면서 많은 기대를 갖게끔 하고 있는데요. 두 선수 모두 상당히 어린 선수이고, 때에 따라서는 아시안 게임에도 불려갈 수가 있는 선수인 만큼 올해의 활약이 상당히 중요한 선수들이라고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명의 선수 중 어떤 선수를 뽑아도 참 문제될 건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래도 이 피지컬적으로도 상당히 좋고, 지난해에도 더 많은 경기에 나서서 더 많은 공격 포인트를 기록했고, 그리고 올해에는 K리그 1에서 그 싸움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는 허율 선수를 뽑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글레이손과 이종호입니다. 글레이손은 이제 또 새롭게 이 경남FC로 합류한 이 새로운 톱 공격수인데요. 글레이손 같은 경우에는 이 96년생, 상당히 뭐 이제 딱 뭐라고 할까, 이제 딱 이 전성기에 들어갈 만한 나이의 선수라고 좀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 그런 나이를 또 잘 증명하듯 상당히 첫 경기부터 좋은 경기력 보여줬고, 득점까지 또 기록을 해주면서
상당히 또 기대를 하게 하는 그런 모습 보여줬습니다. 경남이 정말 이 외국인 선수 농사를 잘 하는 편이잖아요. 지난해에도 이제 3명의 선수가 떠났죠. 이제 지난해 티아고까지 포함하면 3명의 선수가 떠났죠. 티아고, 에르난데스, 윌리안. 이 선수들을 데려올 때 처음에는 뭐 이정료가 얼마나 들었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이정료도 잘 받아오고 그런 면에서는 이 경남FC가 외국인 선수 스카우팅을 상당히 잘한다는 걸 보여주는 하나의 예시가 또 글레이손을 통해서 하나가 더 만들어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종호 같은 경우에는 굉장한 베테랑이죠. 정말 지난해까지는 이제 지지난해까지 전남에 있다가 지난해 성남 그리고 아직까지 성남에 남아서 이 성남의 승격을 위해 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전성기와 비교해서는 좀 많이 내려온 모습이기는 합니다. 지난해 득점도 없었고 올해도 아직 완벽한 폼을 보여주고 있냐? 또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선수지만 안타까운 상황이 있기도 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글레이손 선수로 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주민규와 카릴입니다. 카릴 같은 경우에는 이 부천에서 이제 새롭게 영입이 돼서 본인의 플레이를 이제 펼쳐가게 될 예정이다 라고 좀 얘기를 할 수 있겠고, 주민규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까지도 이 K리그2의 최다 득점자가 되면서 이 물오른 득점력을 계속해서 과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영상을 만드는 3월 11일 기준으로는 2경기 동안 아직 주민규 선수가 득점을 만들어낸 건 없고요. 뭐 차차 주민규 선수가 뭐 처음부터 득점을 많이 만들어내는 선수는 아닌 만큼 기대를 할 만한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카릴 선수도 이 넘어와서 부천에서 이 개막전에서부터 또 계속해서 출전을 이어나가면서 주전 스트라이커로서의 가능성을 계속해서 또 증명을 해 나갔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카릴 선수도 또 기대를 하고 보시면 또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이거는 주민규 선수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연계도 너무나 좋고 울산에서 좋은 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주민규 가도록 하겠고요. 다음은 황의조와 김경준입니다. 황의조 먼저 무조건 황의조인데요. 이거는 또 무조건은 아니긴 한가라 생각하는데, 그리스에서 안 좋았지만 서울에서는 또 괜찮아요. 서울에서는 뭐 이렇다 할 득점이 막 엄청나게 나오지 않았다 뿐이지, 저는 이 뭐라고 좀 말씀드릴까요? 이 황의조 선수의 폼 자체는 정말 단 하나도 죽지 않았다, 점점 더 올라오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올해 황의조의 활약이 조금 더 기대가 되고 있고요. 김경준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이제 임대 갔다가 안산으로 복귀해서 26경기 동안 6골과 1개의 도움이라는 공격 포인트를 꽤 많이 기록해주면서 이제 올해에도 여전히 아마 안산의 주전급 공격수로서 뛰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말 뭐 몇 경기 좀 득점 하이라이트를 이걸 보면서 봤는데 또 나쁘지 않은 활약을 갖고 있더라고요. 참 황의조가 상대가 아니었다면 더 좋았겠지만 이거는 황의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유강현 그리고 디노입니다. 유강현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이제 충남 아산에서 너무나 좋은 경기를 보여줬죠. 지금 이거 기록이 좀 잘못 나와 있는데, 유강현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정말 이 충남 아산에서 많은 득점 기록해 주면서 결국은 또 이 득점왕을 이제 거두는 그런 정말 좋은 시즌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전체적인 기록을 좀 체크를 해보면 이 공격 포인트를 21개 이제 유강현 선수가 기록을 하게 됐고, 그러면서 이 유강현 선수가 가지고 있는 어떤 뭐랄까요, 이 유강현 선수의 득점력이 정말 많이 좋아 보였는데, 사실 이 대전으로 와서는 티아고 선수가 조금 더 주목받는 모습입니다. 최다 득점자는 유강현이었지만 최다 득점자 그리고 득점왕은 유강현이었지만 아직은 티아고 그 2위가 이제 조금 더 기회를 많이 받는 모습이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는데, 다만 이 등번호 10번도 받았고 상당한 기대를 받고 있는 선수로 여겨지는 만큼 저는 유강현 선수가 앞으로 보여줄 게 좀 더 많이 남아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반면에 디노 같은 경우에는 이 좀 뭐라고 말씀드릴까요? 이 지난해 초반에 나쁘지 않은 폼을 보여주다가 5경기 출전해서 2골 기록했는데 그때 바로 이 부상을 당하는 정말 안타까운 시간이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올해에는 이제 또 부상에서 복귀를 하면서 경기를 꾸준히 좀 나오고 있는데, 사실 폼이 온전하지는 않습니다. 디노가 처음에 보여줬던 그런 안정적이면서도 좋은 득점력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가 아직은 좀 어려운 상황인데,
그래서 이 두 명의 선수는 모두 참 다른 듯 비슷한 상황에 있다고도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폼보다는 지난해의 폼까지 좀 고려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유강현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꽤 됐는데 최대한 빨리 좀 가보도록 하겠고요. 이창호는 뭐 지난해 K3에서 상당히 좋은 기록을 남겨주면서 이번에 또 충남 아산에 상당히 또 좋은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이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안산 그리너스 소속으로서 시흥신문을 갔다가 이제는 또 충남 아산으로 이적을 해서 선발로 출전을 해서 경기력을 또 잘 보여주고 있는 선수입니다. 반면에 조르지 같은 경우에는 이 충북 청주에 정말 이 좀 뭐라 말씀드릴까요? 상당히 득점도 만들어냈고 하면서 정말 많은 기대를 받으면서 이제 가장 마지막에 영입이 된 외국인 선수로 기억을 하는데 그러면서 이 기대를 어느 정도 모은 상황에 득점까지 만들어내면서 정말 이 충북 청주의 많은 팬들에게 정말 많은 기대감을 또 안겨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조르지는 올해 이제 앞으로는 더 많은 경기를 나서면서 득점 많이 기록하고 그러면서 돌아오는 게 이 포르투갈에 있는 원소속 팀에서도 바라는 점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어떤 선수를 뽑을지 좀 헷갈리는데 그래도 득점 기록하면서 좋은 경기력 보여준 조르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드로 아이르난데스입니다. 산드로는 광주에서 정말 좋은 활약 보여줬던 그리고 올해에도 역시 부주장으로서 많은 또 기여도를 보여줄 선수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 에르난데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난 여름 이적 시장에 들어와서 8경기 동안 4골과 4개 도움이라는 정말 좋은 기록 보여주다가 부상을 당하면서 이 시즌에 아웃이 되게 됐고 이제야 정말 비로소 또 경기를 다시 한번 나서고 있는 상황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것도 참 헷갈리는데 사실 산드로는 지난해 이제 후반에 들어와서 그다음부터 또 괜찮은 모습 보여줬고 에르난데스도 뒤에 들어와서 또 좋은 모습 보여줬고 했기 때문에 어떤 선수를 뽑을까 좀 고민이 되는데 저는 그래도 이 광주에서 이 정효볼의 핵심으로서 활약해주고 있는 산드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바셀루스 그리고 조나탄인데요. 저는 이건 조나탄으로 갈 예정인데 바셀루스도 와서 이제 득점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PK를 넣으면서 또 파네카를 하면서 이 최영권 감독 대행은 감독이죠. 최영권 감독은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지만 저는 뭐 센스 있고 괜찮은 선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조나탄 모야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에도 이제 안양에 득점을 많이 책임져줬고 올해에도 이 변함없이 안양의 공격진을 잘 메워줘야 되는 선수라서 정말 저는 이 바셀로스도 지난해부터 좋은 활약 보여줬지만 저는 이 안양의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조나탄 선수로 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조규성과 안병준인데요. 조규성은 뭐 엄청난 스타죠. 월드컵에서부터 좋은 활약 보여줬고 막눈광을 1번 팬으로 만들어버린 정말 빛나는 외모의 소유자이자 득점력의 소유자인데 앞으로는 조규성 선수가 조금 더 폼을 올려줘야 유럽이라는 무대에 좀 더 가까워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기대감이 좀 더 있는 선수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겠고 안병준은 최근에 폼이 좀 아주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만드는 3월 11일까지 안병준 선수가 뭐 별다른 활약을 많이 해주지는 못했기 때문에 이런 점은 좀 아쉽게 느껴지는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저는 이거 조규성 선수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6강부터는 좀 빨리 끊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성 과라스 저는 이건 조규성 가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은 조르지와 조나탄 저는 이거 조나탄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글레이송과 못다 저는 이거 못다 가도록 하겠고요. 자, 다음은 시모비치와 황의조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마티나단과 유강현 저는 이거 마티나단 가도록 하겠고요. 자, 다음은 티아고와 산드로 저는 이건 티아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정엽과 허율 참 애매한데 저 이정엽 가도록 하겠고요. 자, 다음은 제카와 주민규 저는 이건 좀 어려운데 두 선수 모두 장점이 비슷합니다. 능딱이 되고 연계도 되고 득점력도 너무나 좋은 그런 선수들이라서 정말 좀 어떤 선수를 골라야 할지 좀 애매한데
어떤 선수를 골라야 될까요? 빠르게 하려고 했는데 참 빠르게 하는 게 쉽지 않네요. 이 포항에서 그래도 공격 포인트를 기록한 제카로 가는 게 맞을지 아니면 좀 어려운데 저는 지난해 더 많은 공격 포인트 기록한 주민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8강입니다. 티아고와 이정엽, 이거 티아고 가도록 하겠고요. 다음은 주민규와 마테나다. 이 두 선수가 여기서 만났네요. 정말 주민규와 마테나다는 팀 내에서도 참 힘든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팀에서의 경쟁보다도 더 어려운 경쟁을 이 두 명의 선수가 하고 있다고 좀 생각을 하는데 각자가 비슷한 듯 다른 플레이 스타일을 가지고 있고 그러한 측면에서 이 두 선수 중 어떤 선수가 더 잘하고 있다 이런 걸 고르다기보다는 좀 더 최근에 그냥 폼이 더 괜찮아 보인다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최근 폼에 대해서는 주민규 선수가 조금 더 낫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거 주민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조나탄과 못한데요. 저는 이거 조나탄 가도록 하겠고요. 다음은 조규성이겠죠? 조규성과 황의조 두 국가대표 이제 선수들인데 월드컵에서 더 좋은 활약 보여준 건 조규성이고 그리고 최근에도 꾸준히 또 이슈를 몰고 오는 것도 조규성이고 최근에 득점을 기록한 것도 조규성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 조규성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규성과 주민규인데요. 조규성과 주민규 사실 조규성이 득점을 기록하긴 했어요. 득점 기록하긴 했는데 그게 PK였고 아직 최근 폼을 보면 아주 많이 올라오진 않았거든요. 물론 이 영상이 올라갈 즈음엔 제가 한 이 말이 상당히 놀림거리가 될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이 영상을 만든 상황까지는 조규성의 폼이 아주 높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건 또 주민규의 득점 폼도 역시 마찬가지라서 참 어떤 선수를 고를지 좀 애매해지는데 그래도 저는 여기서 이건 조규성 선수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득점을 기록했다는 것 자체에 좀 의의를 두겠고요. 다음은 티아고와 조나탄, 이건 티아고 가도록 하고요. 최강 결승 저는 이거 티아고와 조규성 그래도 국뽕 조규성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최근 K리그 1, 2에서 가장 잘하는 스트라이커 이제 최근이라고 말하면 지금 당장보다도 상당 1년 이 정도의 기간을 좀 생각한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조규성 선수는 지난해 카타르 월드컵에서도 상당히 좋은 경기력 보여줬고 뭐 앞으로 더 보여줄 게 많은 선수라 생각을 하고 제가 영상을 올릴 예약할 그 시점까지 만약에 조규성 선수가 폼을 잘 올린다면 충분히 유럽에도 갈 수 있을 만한 재원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조규성 선수가 앞으로 어떻게 활약을 하느냐가 앞으로 본인의 커리어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 쌉주간 포지션 월드컵 전체 포지션을 모두 완료했는데요. 정말 오랜 기간 또 영상을 만들었고 인코딩도 꽤 오래 걸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는 이 쌉주간 포지션 월드컵도 상당히 중요한 또 소중한 영상인데 아무쪼록 많은 분들이 이 쌉주간 포지션 월드컵 처음부터 또 재밌게 봐주셨다면 정말 너무나 행복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영상 그리고 쌉주간 포지션 월드컵 전체 다 여기까지 하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리즈 여기까지였습니다. 고맙습니다.